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앞에 그 우리 10가지 종목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임시 그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이게 그 한평생을 그러다가 가신 거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조금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집안이 좀 이렇게 이게 그 수확도 좀 되고 하니까 그 중에 창고에서 늘 곡식을 좀 이렇게 내서 경단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나눠주는 거를 일로 삼았어요. 그 자식들도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동의를 하니까 그 평생 그런 일을 했겠지. 또 양소사, 그러니까 이 양령이라는 분의 할아버지는 뱃사공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 뱃사공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했는데 홍수가 져서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줍고 가축을 건지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는 일을 했는데 그분 이 양령의 그 할아버지는 그냥 저거를 한 거예요. 이 양령의 고조 할아버지하고 그 위에 이제 그런 윗대 선조들은 그냥 사람을 구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사람을 구하고 나면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집도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사람 건져놓고 뭐 해야 돼요? 밥 먹여야지. 또 있는 옷감 나눠주면서 이렇게 당장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지낼 수 있게 뒤를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 구하고 나면 비용이 들어요. 그래도 사람만을 구했어요. 자, 이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하는 행동이,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기에는 대가를 지불할 힘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자리는 어디예요? 의욕이 중심축이 돼서 이쪽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구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비록 죄수들이지만 양자진 이런 비록 죄수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배고프고 또 이렇게 가혹한 처벌 때문에 지쳐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라도 나눠주고 이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보살펴서 이 삶을 그래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 보답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런 그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움직인 그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선업이 축적되고 적선지가 선업을 쌓은 집안에 여분의 경사가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전번에도 범중엄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범중엄, 송나라 때 재상인데, 그의 233쪽에 보면은 범중엄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범중엄은 초년은 좀 박보겠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개가를 했어요. 그래서 범씨가 아닌 다른 문정으로 갔거든. 그래 이제 범중엄이 어리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문정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그 이제 성년이 다 돼가니까 너는 우리 저희가 아니니까 너희 범시로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냈거든. 근데 범시로 돌아왔는데 걔가 한 어머니를 따라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 뿌리가 약해요. 그래도 이제 이가 그 어머니한테 10년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범시 문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쪽 인근의 사찰의 의지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죠. 독서를 하면서 이제 그 과거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매일 그렇게 풀죽을 끓여 먹고 사니까 친구가 한 번은 그래도 좀 잘 먹으라고 바구니에다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받을 땐 고맙다고 정말 그분의 정성이 있으니까 고맙게 받고 그릇을 찾으러 올 때 음식이 그대로 있으면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 이제 왜 이렇게 음식이 입에 안 맞았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입에 한번 대면 다음에 내가 풀죽을 어떻게 먹겠냐. 나는 앞으로도 이 풀죽을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 범중엄이 이렇게 그쪽에 이제 굉장히 이 명리학의 대가가 한번 그 일대를 그쪽을 지나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이 쭉 물어보고 범중엄 차례가 되니까 내가 재상이 될 만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과거도 치기 전에 너무 좀 건넘지 않았나 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좋은 의사는 될 수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의 이게 포부가 왜 재상에서 갑자기 또 의사야? 왜 이렇게 사람이 포부가 왔다 갔다 해?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 재상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좋은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럴 이 복이 없다면은 의욕을 익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범중엄이, 이게 젊은 범중엄이 생각하는 자리가 어때요? 이 마음자리가 어때요? 마음자리가 이게 자기 처지도 그렇게 복스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를 위하는 마음이 한결같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당신의 그 마음이 이미 재상이 되고도 남았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범중엄이 나중에 송나라 때 재상이 되고 범중엄이 있을 때가 송나라가 꽤 살기 좋은 시절입니다. 그의 자식 둘도 또 이 5 중에서 둘은 재상이 되고 하나는 이 어사 대부가 되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집안이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집안이 청나라 말까지 계속 가문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범씨 집안은. 그리고 자식들이 이게 범중엄의 그런 교훈을 따라서 자기들의 삶은 검소하게 그리고 이 국가나 또는 인근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이제 범중엄의 아버지 그쪽으로 해서 주어졌던 문중 땅, 아버지한테 주어지는 땅이 있었는데 그걸 할당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직관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진짜 복지입니다. 여기다 집을 짓든지 뭐를 하기만 하면 당신 집안은 자손들이 정말 잘 될 겁니다. 이러니까 그래? 땅이 그렇게 좋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다 학교를 지어서 국가의 동량을 길러야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나? 그럼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인재를 또 배출하고 이랬던 인물이 범중엄이죠. 이 정말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다. 이런 말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공선사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중봉대사는 또 설명하였다. 선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참된 선이요. 그러나 단지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하면 남들이 하니까 그 모습, 왜 나만 안 하기는 좀 뭐하잖아? 남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자니? 그렇고, 대세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해.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 진심으로부터 우러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에 쫓겨서 하는 행동이거든. 선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참된 선이요. 그러나 단지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은 거짓이요. 그렇죠. 그 드러난 신업 부업으로 보면은 선행 맞아요. 그렇죠. 드러난 신업 부업으로 보면 선행이 맞아. 그런데 의업의 자리에서 살펴보면 그거는 그냥 끌려가는 거. 그럴 때 그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그렇게 지은 선은 선인선과의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끌려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선인선과의 힘을 발휘를 못한다. 그러겠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하면 참된 선이요. 그러나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선행을 하면 거짓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보살님들은 또 이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를 하거든. 뭐를 하고서 거기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자리에서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안 그러고 이제 이게 거래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하고 나중에 계산서로 뭐를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런 게 아닌.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는 무주상입니다. 무주상, 보식. 무주상으로 하는 선행이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선행은 뭐죠? 그 다른 누군가를 내가 지금 선행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그분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그것만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밑에 참된 선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이치를 고려해야 하오.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가늠점을, 그 얘기를 쭉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갈라지죠. 이쪽, 보통, 우리가 깜빡 속는 게 뭐죠? 신업, 부업으로 짓는 선행을 선행이라고 보는 습관이 있고, 저 사람은 선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욕이 선한 사람들은요, 의외로, 뭐죠? 말이, 때로는 투박할 수도 있어요. 의욕이 선한 사람들은, 좀 뭔가 툭툭한 맛,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더러더러 아주 예의 바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조금, 터프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내면은, 그렇게, 이런 의욕을 중심으로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 소유욕이 이제 그 과도한 소유욕이 나쁘다고 말했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 과도한 이렇게 남들이 이게 그 뭐죠? 그 이게 악업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받아야 할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 받아. 그러니까 좀 각박할 정도로 받을 것 싹 받아. 왜? 악업을, 그 사람은 그런 걸 남겨두면은 그걸 가지고 악업을 지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싹 받아. 그리고 그것으로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다른 일들을 해줘. 근데 다른 선한 일들을 하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 태를 내고 하겠어요? 태를 안 내고 하겠어요? 태를 안 내고 하죠.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거를 아주 빡빡 긁어서 다 이제 가져가니까 되게 욕심 많다. 이렇게도 보이잖아요. 좀 심하네.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놔두면은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뭐해? 뭐죠? 안 좋은 습관에 또는 자기를 해치는 행위에다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럴 것 같으면은 거두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진짜 도움이 되는 자리 각도에서 쓰거나 그 사람이 평소에 짓지 못하는 선행을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씌워주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러면은 욕은 먹어요. 되게 빡빡하다고, 각박하다고. 그렇지만 그런 행위는 선인성과 이 경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선악을 가리는 자리에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딱 한눈에 딱 보고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는 어려워요. 사람 마음의 중심축을 보는 이렇게 눈이 있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조금 일찍 쉬었다가 이게 중간에 끊기면 그렇잖아요. 네, 조금 일찍 쉴까요?